반갑습니다. 프라임법학원 실무종합 오현웅입니다. 오늘 실무종합 기본 강의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 소개입니다. 제가 행정학과를 나왔고요. 이제 시험에 좀 붙었습니다. 이게 이제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이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. 행정법, 행정학, 범죄학, 수사학, 형법, 형소법, 경찰 법령, 경찰 실무까지 이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과목들 모두를 저는 시험을 봤었고요. 또 실무까지 뛰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좋겠다.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과 필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우연히 경찰공제 과장님께서 책을 한번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출판에 발을 담기 시작했고요. 근데 또 그 과장님하고 또 죽이 좀 잘 맞아요. 그래서 뭐 이것도 써봐라 저것도 써봐라 해서 경찰공제회 어떤 출간 작업에 좀 많이 이렇게 관여를 했고요. 또 인재선발계장님께서 너 출제 한번 들어와 봐라. 그래서 한번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또 그분들하고 또 이게 마음이 좀 잘 맞더라고요. 다음에도 또 들어오라고 또 들어오라고. 그래서 시험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. 아마 저보다 많이 들어가신 분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저는 제가 미리 학원 강사가 되리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만 이런 우연들이 모여서 필연적으로 학원 강사가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여러분, 저는 필연적으로 실무종합 강사가 됐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필연을 믿어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. 먼저 강의 일정입니다. 5월 28일부터 매일 2강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0강에서 44강 사이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뒤를 이어서 문제풀이 강의는 8월 달이고요. 모의고사 강의는 10월 달인데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는 암기 문구라든가 개정사항이라든가 총 반영해서 총정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교재는 경찰 실무종합 오한마 요약서인데요. 여기서 이제 오한마가 오현웅과 함께 마지막까지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오한마 요약서는 제가 이제 경찰 공제회 경찰 실무종합 기본서 저자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실무종합 기본서, 경찰 공제 실무종합 기본서, 우리 승진시험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실무종합 기본서의 내용을 싸그리 담았습니다, 여러분. 싸그리 담았고요. 없는 내용은 싸그리 다 뺐고요. 그래서 믿으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그러면 왜 바이블이 공제회 실종 기본서인데 왜 다른 것으로 하느냐.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공제회 실종 기본서에는 요약이 거의 없습니다.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근데 왜 없앴느냐. 이 분량 조절을 하다 보니까 막 책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약을 점차 빼다가 지금 굉장히 요약이 축소되어 있거든요. 요약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찰공제회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경찰공제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작권법 위반 때문에 좀 안 되거든요. 법률적으로도 좀 막혀 있거든요. 그래서 차선책으로 경찰공제회 기본서를 확실하게 담은 오한마 요약서로 하기로 했다.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만 제가 이제 이 오한마 요약서로 하기로 하면서 제가 학원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. 뭐냐,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, 패스 회원님이건 뭐 단과 수강자건 전부 이 책을 들어야 된다. 왜냐, 제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. 뭐냐면 프라임 법학원에서 1월 달부터 이 회원들을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강의 교재를 정한 것은 최근이에요. 그렇다면 이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다음에 이 교재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재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계속 우겼는데,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잘 안 됐습니다. 왜냐하면 사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이제 하나는 회사 이제 재정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이제 현직 분들께서는 우리 프라임 법학원이 뭐 굉장히 큰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, 제가 막상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예상하던 매출액의 10분의 1도 안 돼요, 여러분. 그래서
좀 회사가 좀 굉장히 열악하다. 그래서 저도 너무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었다. 그런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.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. 뭐냐면 학원에서는 저만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?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강사님들 중에서는 교재를 주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주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뭐 견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어느 한 강사 주장만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. 좀 수긍이 좀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학원하고 저하고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자 첫째 패스 회원분께는 전원 증정을 하자. 그래서 학원에서 알아서 주실 겁니다. 그래서 뭐 세 과목 패스건 실종만 패스건 어떤 패스 회원님께는 학원에서 알아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. 추가로 제 그 암기문구 특강을 수강하신 분께서 뭐 한 200여 분 되십니다. 이분들은 추가로 이 교재를 증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암기문구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카톡에 프라임 경찰 승진 이렇게 치시면요. 프라임 한 칸 띄고 경찰 승진 이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. 여기에다가 그냥 이것은 이제 단과 수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. 패스 수강자는 전체 회사에서 알아서 줄 것이고요. 이 기본 강의를 단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기문구 특강을 수강하셨는데 이 단과를 수강할 이 암기문구 특강이 그 10,000원짜리 있습니다. 아마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. 이제 그것을 수강하신 분들께서 이 단과 수강하려고 하실 때는 여기 카톡을 검색하셔서 암기문구 특강 수강자인데 이 단과 수강했으니까 책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보내주실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. 이것도 아니신 그냥 기본 강의 나머지 단과 수강자 분들께서는 학원에서 추가로 선착순 이벤트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30명이건 50명이건 100명이건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거든요. 그러면 이 단과 수강을 들으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날 좀 신청을 해주세요. 그러면 그날 뭐 예를 들어서 50명 하기로 했으면 50명 좀 넘더라도 해줄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그 기간 내에 좀 해주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. 제가 경찰공제회 실무정화 기본서의 저자로서 그 내용을 담은 오한마 요약서를 통해서 완전 정복해드리게 하겠다. 믿어주십시오. 뭐냐면 채용 시험 때 경찰학을 보고 오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안 보고 오신 분들께서 저한테 지금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채용 때 경찰학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경찰공제 실종 기본서건, 오한모 요약서건 최소 뭐 둘 중에 어느 거라도 한 번 이상 보시고 난 다음에 수강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고요. 하여튼 경찰을 하셨건 안 하셨건 안 하시고 그 한 번 보고 들어오신 분이건 제가 전체를 다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어려운 부분, 중요한 부분,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 이것은 싸그리 다 건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암기문구 관련해서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요. 계속 읽어. 책상에 앉아서 읽어요. 계속 읽고 또 읽어.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. 엮어줘야 됩니다. 근데 그 엮는 작업을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암기거든요. 그래서 이 암기문구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다.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다 드렸는데 어차피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고득점 하려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맨 먼저 마인드 관리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.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경찰 들어오기 전에 행시를 준비할 때 경감부 들어오기 전에 행시를 준비할 때 영어 점수를 한 65점 정도 맞았습니다. 뭐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또 좋은 점수도 아니에요. 근데 그 65점을 맞기 위해서 매일 서너 시간씩 영어를 공부를 했습니다. 서너 시간씩 왜 공부하느냐? 65점을 지키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공부를 했어요. 그렇게 해서 65점을 지킨 겁니다.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안 돼서 경감부로 들어왔다가 좀 구르다가 다시 제가 행시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한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. 또 공부를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고. 그런데 그때 세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를 매일 서너 시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다른 과목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영어 공부는 매일 30분씩 하자.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너는
너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다른 뭐 90점 100점 맞는 사람들은 뭐 미국인으로 태어났니?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너는 처음부터 영어 65점이고 누구는 처음부터 영어 100점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비록 하루에 30분을 공부하지만 영어 점수를 반드시 올리겠다.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그 뭐 3달 짧게 공부하고 하루에 30분씩 공부했는데 영어 점수를 90점 가까이 맞았어요. 87.5 맞았습니다. 물론 그게 뭐 쉽지도 않았어요. 저는 그것이 제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루에 서너 시간씩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지키는 공부를 하는 것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씹어먹으려고 하는 그 공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. 어떤 마인드? 여러분, 서울대생하고 서울대생 아닌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서울대생 아닌 사람들이 왜 서울대를 못 들어갔을까요? 원래부터 서울대를 못 들어갈 운명이었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요.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내가 서울대에 못 들어간 이유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, 내가 공부를 하면 1등을 할 수가 있고, 내가 공부를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, 그런 마인드를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. 그걸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. 자, 두 번째로 계획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. 여러분,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들의 성공은 계획에 달렸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, 여러분. 계획 없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?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의외로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. 계획의 핵심은 공부량입니다, 여러분. 이 책을 뭐 열흘 만에 읽겠다, 2주일 만에 읽겠다, 그런 공부량입니다. 그래서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겠다. 이게 뭐 계획입니다. 간단한 겁니다.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이게 계획의 중심이다. 여러분, 하루에 100페이지 보겠다.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00페이지 보겠다. 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그 10시간이 그냥 루즈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.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 처음 딱 시작할 때는 뭐 10페이지, 처음 첫 시간에 10페이지를 봤다가 이제 이 관심이 이제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. 두 번째 시간에는 9페이지, 세 번째 시간에는 5페이지 이렇게 보다가 내가 100페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공부 끝내기 2-3시간 전에는 뭐 9페이지, 10페이지, 15페이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계획의 핵심은 공부량이다. 이 공부량을 통해서 다독을 하셔야 된다. 다독밖에 없다.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입체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.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. 여러분, 이 말입니다. 입체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. 여러분, 책상에서 계속 이제 책을 봐요. 이렇게 돼요. 이게 막 흩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입체적으로 엮어줘야 됩니다. 세로로도 보고 옆으로 보고. 근데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다 다독입니다. 근간이 되는 다독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독에 플러스해서 엮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,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그냥 평면적으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읽지 마시고 정독 플러스 속독을 해주십시오, 여러분. 그래서 정독 한 번에 속독 한 번, 또는 정독 한 번에 속독 2번,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시면 이게 하나는 이렇게 엮여집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하시도록 하시고요. 자,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. 정독에 암기 문구를 섞어 주셔야 된다.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. 어떤 분은 그냥 냅다 암기하시는 분이 계시고, 어떤 분은 이 암기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. 그냥 계속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그 어떤 방법, 절충하셔야죠. 그래서 이 다독 속에 암기를 하셔야 된다. 그 암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? 각오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암기 문구를 뽑아낼 수 있으면 계속 뽑아내셔서 하셔야 됩니다. 실무 종합만큼은 제가 암기 문구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강의 시간에 암기 문구가 반드시 여러분 뼈까지 발라드실 수 있도록 암기 문구를 뇌리에 박아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
저 디테일을 조금 살리셔야 되는데요.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일의 성공이 큰 줄거리가 있고요. 디테일이 있습니다.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? 큰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디테일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. 성공하려면 큰 줄기만으로도 안 되고 디테일도 있어야 됩니다. 디테일만으로 안 되고 또 큰 줄기가 있어요. 뭐 여러분 이런 겁니다. 특히 경감 주관식 보시는 분들, 자, 내가 하루 공부를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. 그러면 뇌리에서 어떻게 받느냐? 계속 반복하면 이해가 돼요.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반복해도 이 그냥 뇌리에서 튕겨나가는 것이 있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.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섞어주셔야 됩니다. 암기 문구도 뭐 그런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. 점심 식사를 하실 때 또는 집에 가실 때 자기 직전에 내가 오늘 공부한 것들을 이 마인드맵 해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주관식 오늘 뭐 행정행위를 공부했다면 행정의 목차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. 목차를 떠올려 보시고 그 문구를 내용을 살짝 써보시는 겁니다. 머릿속으로. 여러분 날마다 읽기만 하다가 이 상상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은요, 이 뇌리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을 오래 해줍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써봅시다.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 오늘 공부한 것들을 끄집어내보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, 예컨대 점심 식사할 때 한 번 정도, 또는 점심 식사하고 뭐 산책할 때 한 번 정도, 이렇게 하루에 20, 30분 정도 이런 디테일을 활용하는 겁니다. 디테일 방법이 뭐 또 있습니다. 뭐냐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면, 또는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한다면 마지막 10분이나 20분을 남겨두는 겁니다. 그 10분에 20분을 뭘로 활용하느냐? 오늘 공부한 걸 쫙 훑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. 여러분 어차피 이 공부는요, 이 10분 뺀다고 해서 그 10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11시까지 공부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 뭐 10시 50분까지 공부하고 10시 50분부터 10분을 빼요. 그러면 본 공부는 10시 50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10시 50분이 다가오면 집중도가 확 올라갑니다. 그래서 10시 50분 다가올 때가 집중도를 확 올려서 확 한 다음에 마지막 10분을 오늘 공부한 것을 앞장부터 쫙쫙 넘겨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딱 체크를 하는 겁니다. 뭐 미리 공부하면서 연표를 살짝 체크해 놓으셔도 괜찮고요. 그랬을 때 그 효과가 그 10분을 그냥 원래 공부하던 대로 쭉 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, 뭐 예시로 제가 디테일을 뭐 두세 가지 말씀드렸는데, 이거 말고도 뭐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 모든 디테일을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뭐 죽으시고요. 디테일 한두 가지 정도를 시험 볼 때까지 쫙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,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 한두 가지를 시험장까지 끝까지 이어가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경찰관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. 거기에다가 또 공부도 하시랴 가정 챙기시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, 어차피 하기로 하셨다면 기분 좋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. 만약 제 강의를 신청하신다면 5월 28일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